여러분, 혹시 기업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 해보셨나요?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, 바로 이 생애 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현명한 투자와 경영의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.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 틀,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시죠. 자,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아니,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모두가 천재라고 칭송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. 근데 왜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거의 자멸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면서 무너지는 걸까요?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.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. 기업을 복잡한 재무제표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막 정신없이 성장하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안정적인 중년이 됐다가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. 딱 이 관점 하나만 가져도 설명 안 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기업의 수명이 어떤지, 그리고 비즈니스의 6단계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엔 각 시기마다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,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보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현실 부정의 덫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기업의 인생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화면에 보이는 S자 커브가 오늘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핵심 지도예요.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청년기를 거쳐 중장년, 노년으로 가는 것처럼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딱 이런 곡선을 따라가요. 잘 보시면 창업부터 쇠퇴까지 총 6개의 뚜렷한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6단계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? 각 단계마다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나 돈을 버는 방식, 그러니까 재무적인 DNA가 어떻게 확확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딱 보입니다. 바로 재무 지표의 변화죠. 보세요. 이익이나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이 처음 창업 단계에선 당연히 마이너스잖아요. 그러다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아주 안정적인 플러스로 바뀌는 게 한눈에 보이죠.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재무 DNA가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. 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미션 자체가 달라집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창업 단계는 뭐예요?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죠.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해요. 그런데 이미 다 이룬 성숙기 기업은 가지고 있는 성을 뺏기지 않으려는 수성전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. 아예 게임의 종류가 다른 거죠. 자, 그럼 이게 리더십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, 이상적인 리더라는 건요, 회사가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. 이 차트를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진짜 무슨 어벤져스 같아요.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웅이 따로 있는 거죠. 맨 처음 꿈을 팔아야 하는 창업 단계에는 비저너리 스티브가 필요하고, 사업을 잘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는 해결사 레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달라지니까 리더의 역할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볼게요. 창업할 때 CEO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? 투자자들한테 우리에겐 이런 엄청난 미래가 있다고 꿈을 파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해요. 그쵸? 근데 이미 안정기에 들어선 회사의 CEO는요. 그 꿈을 지키고 효율을 높이는 관리자,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. 필요한 스킬셋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.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. 시기에 맞지 않는 리더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. 이 문구가 정말 무섭게 지적하잖아요.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. 회사의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걸 넘어서 아예 회사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재앙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. 회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보는 눈, 즉 가치평가 방법이나 투자 스타일도 바뀌어야 하거든요.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기업을 평가할 땐 사실 재무제표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보다는 이 회사가 그리는 꿈이 얼마나 큰가, 즉 서사를 보는 거죠.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창기 테슬라잖아요. 당시엔 적자 투성이었지만
우리는 전기차로 세상을 바꿀 겁니다. 라는 이 엄청난 스토리가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든 거거든요. 숫자는 그 스토리가 진짜라는 걸 나중에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했죠. 근데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은 완전히 반대입니다. 여기 선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가 왕이에요.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꾸준히 잘 벌어올 것인가. 예를 들어 현금 흐름 할인법 같은 걸로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는 거죠. 여기서 스토리는 이 탄탄한 숫자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투자 스타일하고도 딱 맞아 떨어져요. 미래의 대박을 노리는 성장 투자자들은 당연히 초기 단계 기업들을 좋아할 거고요. 반대로 지금 당장 돈 잘 벌고 가격이 싼 걸 좋아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성숙기에 있거나 심지어 쇠퇴기에 있는 기업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하겠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,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경영진이 자기 회사 나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함정, 바로 현실 부정의 덫입니다.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이제 40대, 50대인 회사가 아직도 자기가 10대인 줄 알고 막무가내로 성장만 외치는 거죠. 반대로 이제 막 시작하는 10대 회사가 벌써부터 안정적인 배당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. 자기 나이를 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순간 그 기업은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말은 언제나 파괴적이죠. 이 문장이 정말 뼈아프게 지적하잖아요. 자기 나이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주주들의 가치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. 이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거의 정해진 수순에 가깝다는 겁니다.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. 기술 기업은 개의 나이를 먹는다.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.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1년이 강아지한테는 7년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요즘 AI나 플랫폼 같은 기술 기업들의 1년은 다른 전통 산업의 한 10년 같아요. 그만큼 생애 주기가 엄청나게 압축돼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팔면 금방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.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,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. 그 회사는 지금 생애 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. 과연 그 회사는 자기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을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